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일부러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시진 않죠. 하시나요? 뭐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약속을 했는데 이제 피치 못하게 못 지키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럴 때 그걸 이제 거짓말,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예.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무엇 말하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믿음은 아주 강하죠. 학급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거짓말에 혹시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지. 아이들이 1, 2학년 시절하고 5, 6학년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을 때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저학년 아이들은, 음, 그 기억이 있었어요. 엄마가 분명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선물까지 받았는데,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어. 나 선물도 받았어. 엄마가 있다 그랬거든. 하고 막 싸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진짜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래도 뭐 그 당시 선물은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이제 우기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고학년, 그러니까 5, 6학년 시점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 아빠의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화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고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거짓말에 화가 난다고 했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의 거짓말에 가장 화가 나는 건 사실 뭐 그냥 별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감추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뭔가 낌새를 알아차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하면 혼 안 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많이 혼이 난 그 기억. 네. 그때 사실 뭐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결국은 혼을 내고야만은 엄마 아빠한테 속상한 마음이 든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아이들에게 무척 힘든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게 뭐 실수든 아니면 일부러든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혼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안 하고 감춰요. 뭐 그랬더니 혼내지 않을 거라고 하고 이제 그래 혼내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혼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솔직해지기가 어렵겠죠. 계속 감추려고 하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는 부모가 세상입니다. 예, 부모님이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을 내면 결국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좀 커. 잘못한 게 좀 커. 그래도 정말 혼내면 안 되는 건가? 일단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솔직하게 말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정은 욱 올라오시더라도 혼내시기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이제 면제를 해 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일을 돕게 한다든지 등등 아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어떤 반성된 행동을 일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잘못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잖아요. 다음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네, 엄마 아빠로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어떤 경우에 엄마 아빠한테 왜 거짓말 했냐고 따박따박 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엄마 아빠가 뭔가를 약속했을 때죠. 이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걸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이번 주말에는 놀이동산 데려가 줄게. 그런데 막상 주말이 되었는데 뭐 사정이 생기죠. 회사 일이 생기거나 또 몸이 너무 좀 피곤하거나 등등. 그래서 다음에 가자.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따지듯이 보채기 시작하는 거죠. 왜 거짓말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아이는 건강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4학년이면, 그 정도는 엄마 아빠 상황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해는요,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이 이루어진 후에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순간 따지는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냐? 응? 그리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다가치지 말고요. 속상하겠구나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거짓말 한 건 아니야. 피치 못할 이러저러한 상황이 생겼어.까지 그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따지거나 속상함을 표현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올라오시죠. 그때는요,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시간을 주시는 거죠. 말하자마자 그 즉시로 아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이가 아니죠. 네. 자칫 아이의 감정 욕구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학년 아이들보다는 이제 뭐랄까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했을 때 고학년의 경우 다툼이 생기죠. 어, 고학년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이제 부모의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이제 뭐 학원에서 시험을 보거나 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아직 이제 기말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럼 이제 성적을 놓고 딜을 하시죠. 이번에 평균이 90점 넘으면 최신 스마트폰, 사과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있지 그거. 아폴 최신 스마트폰을 사줄게.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단번에 성적이 오를 아이가 아닌데 평균 90이 넘어버리죠. 사과 공장이 참 대단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 끝까지 사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열 받겠죠. 네. 선생님,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상으로 너무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그걸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사줘야 되나요? 예. 강한 동기를 유도하려고 일단 이렇게 툭 그런 말을 내뱉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으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게 맞아요. 보상이 그래서 이렇게 과한 경우에는 막상 그 보상을 해준다 해도 다음에는 어지간한 보상이 아니면 또 동기가 생기지 않게 되죠. 보상은 한 번에 큰 것을 주는 것보단 과정 중에 쪼개서 여러 번 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또 여러 번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제 신뢰감도 올릴 수 있죠. 예. 작은 성취감들도 자주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점 한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관념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언제 주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뭐 엄마 아빠 잘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뭐냐?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을 마치 약속처럼 툭 내뱉으시면 아직 아이들에게는 자칫 거짓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아이라든지 뭐 1학년 아이가 자녀가 특히 뭐 남자아이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저 차 너무 멋지다. 우리도 저걸로 빨리 바꾸자. 또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집을 보고
이제 말하죠. 나중에 나도 저런 집에서 친구들을 생일 초대하고 싶어. 엄마,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자. 뭐 집에 이렇게 뭐 풀장도 있고 막 뭐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이런 경우에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거야. 엄마 아빠는 그 미래를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모아서 뭐 10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의 기간을 이렇게 잡으시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먼 미래는 뭐 기껏해 3년, 뭐 4년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한 5학년쯤 되면 정말 차 살 수 있겠네. 정말 그런 집으로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표현은 안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엄마 아빠가 이때쯤 한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지? 거짓말한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너무 가난한 건가? 하면서 본의 아니게 부모님의 능력에 대한 또 말에 대한 신뢰감에 의구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다메라는 표현을 툭 내뱉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가? 이런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달라는 말로 인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마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야, 자동차 정말 멋지네. 야, 정말 근사한 집이구나. 정도의 공감 표현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시다면, 아, 엄마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도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아,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다음에 살 거야 하면 아이들은 그 이 다음이 3, 4년 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아이들이 느끼는 어른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음, 아빠, 올해 담배 끊을 거다. 지금부터 술 안 마실 거다.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쉽게 툭 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이야. 안 마시려고 줄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유념하실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생일에는 꼭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셨으면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다른 날을 정해서 그날 함께 하자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생일만큼은 아이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거짓말쟁이 엄마 아빠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